네, 안녕하십니까. 김세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이게 촬영하게 된 영상은요, 2023년도 제60회 변리사 2차 시험 대비 커리큘럼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 2차 시험에 있어서 이제 어떤 커리큘럼을 밟아 나가야 되는지는 이제 짝수차시들, 이제 기득 이상이신 분들이라면요,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은 단순히 뭐 저의 강의 커리큘럼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의 이제 불합격을 극복을 하고 내년에는 무조건 합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약간 그 과정을 설계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뭐 기업가이자 뭐 투자자이자 뭐 제가 굉장히 어떤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글들을 쓰시는 이제 그 레이 달리오의 그림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살면서 항상 이 장애물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 당연히 합격을 하셔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지 않고 당연히 합격자 박람회에서 저를 보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지만 일단은 동차분들께서 한번 탈락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새롭게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고 내년에는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전략을 짜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전략을 제가 조금 제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은요, 기존에 내가 어떤 것을 했었고 그것을 분석한 다음에 그것에서 어떤 오류가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서 내년에는 더 이상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과거를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59회에 기출문제부터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조금 저는 던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단 이따가도 조금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59회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치러왔던 기출문제들은 다 비슷한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59회 때 판례가 많이 출제되었냐, 사례가 많이 출제되었냐, 요거는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실무형 문제에 대한 어떤 그 논점을 제가 키워드를 갖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따가 바로 보여드리겠지만 최근에 제 생각에는 뭐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이제 변리사님들께서도 출제위원으로 들어가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실무를 했을 때 이 생각을 딱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들이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작년에 나왔던 보통 명칭화에 관한 보톡스 판례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2차 시험은 써봐야 하는 것이란 것이 또 증명된 한 해였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판례 사례가 제 생각에는 적절하게 분배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 1번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청문각 판례 케이스를 출제가 된 거지만 청문각 판례만 쓰면 안 되고 그와 관련해서 부수적인 논점들을 다 같이 썼어야 되는 문제고요. 문제 2번 같은 경우도 데이터 팩토리 판례가 출제가 됐지만 제가 수업 시간 때 늘 강조드린 것처럼 데이터 팩토리 그 자체만으로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부수적인 논점들이 같이 출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아니나 다를까 조치가 함께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 3번 같은 경우는 보통 명칭화에 대한 것이 출제가 됐고요. 문제 4번 같은 경우는 심결 취소 소송이 나오면 심리 범위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많다라고 늘상 강조를 드렸고 더블 컨셉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분배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문제 모두 판례형 문제가 나왔지만 이 네 문제 안에서 적절하게 분원점들과 준원점들을 섞어가면서 쓰셔야 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실무형 문제 같은 경우는 이따가 한번 문제를 같이 봐볼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우리가 56회 때 진짜 실무형 문제를 한번 해보고 이제 사라졌잖아요. 근데 이게 사라진 게 아니라 이제 형태만 변형을 해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특허와는 다르게 상표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수험과 실무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의 법적
직접 문제를 딱 보고서는 이쪽에서는 어떤 주장을 할 수가 있고 이쪽에서는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사실 실무형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수업 시간 때도 늘상 말씀드리는 말이지만, 여러분이 항상 갑의 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변리사를 합격하신 다음에 을의 대리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을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3번 같은 경우 보톡스 판례가 실무적인 어떤 핫한 이슈가 있었고 그 이슈에 기반해서 출제가 됐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이슈는 바로 유명성이죠. 어떠한 상표가 유명해졌어요. 유명해졌는데 그 유명해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특정인의 출처로서 인식되면서 유명해지는 것, 그것은 바로 저명상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나소나 정말 우리 일반 수요자들까지 다 같이 쓰면서 유명해지는 것은 뭐죠? 보통 명칭화가 되는 거죠. 보통 명칭은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상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유명해진 상태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는요. 결국에 2차 시험은 우리가 GS에 나와서 실제로 써보지 않으면은 고득점을 받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증명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2차 시험에서 써보는 거 실전 GS는요. 하나의 스파링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전투에 나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스포츠 경기에 나가는데 연습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머릿속에서만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시험과는 맞지 않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9의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은 여전히 판례형 문제와 사례형 문제가 적절하게 분배되어서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 이 판례형 문제에서 조금 파생해서 실무형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며 그것들을 써보는 것이 2차 시험을 대비하는 것의 핵심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 입으로 말하면 그렇지만 이 문제가 제가 적중을 했었던 문제죠. 적중을 했었던 문제고 문제 1번, 2번, 4번 전부 다 적중을 했는데 그것들은 문제 1, 2, 4번 같은 경우는요. 관연도에 출제되던 문제들하고 유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자, 과거에 즉 59회 때 출제됐었던 문제 3번 실제 기출문제인데요. 본문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X상표가 부착된 A상품은요,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탁월해서 국내 수요자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으며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현재, 자, 이게 중요한 문구였죠. 현재 X상표는 A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보통 명칭화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상표는 보통 명칭화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보통 명칭화가 되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보톡스 케이스를 보시면은 그 판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일반 수요자들은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톡스라는 상표를 들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듣고 근육 이완제라든지 또는 어떤 근질환 치료제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톡스는 보톡스 자체로 관념이 됩니다. 실제로도 일반 수요자들이 그렇게 쓰고 있고요. 하지만 보톡스의 상표권자를 대리했었던 갑이라고 칠게요. 갑은 어떻게 주장을 한 겁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쓰고는 있지만 우리는 보통 명칭화 방지책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 다음에 해당 상품은 의약품이었죠. 비록 이 사안에서는 의약품이라고 명시적으로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해당 사건에서는 그 상품은 전문의약품이었기 때문에 전문의약품의 수요자인 의사나 약사들, 특히나 성형외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해당 상표 자체가 상품으로서 인식되는 게 아니라 저명한 상표로서 인식이 됐다는 것을 입증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구가 딱 주어졌을 때 보통 명칭화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쓸 게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 설문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단문 써주시면서 당연히 포섭을 해주셔야 되는 거겠죠. 여기서 포섭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서 이 문구 하면서 보통 명칭화가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포섭을 해주신 다음에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뭐겠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 상품이 의약품이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었다라면은 보톡스 판례가 정말 리터럴리하게 그대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발라도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갑이 을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보통 명칭화 방지책을 강구를 하셔야죠.
강구를 하신 다음에 방지책에 의해서 보통 명칭어가 다시 보통 명칭이 아닌 것으로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명성을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가정해서 적으시는 거고, 갑의 조치에 대해서 을이 갑에게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을이 갑에게. 이게 바로 실무형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보통 명칭어에 대한 우리가 항변 사유들이라든지 아니면 무효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어떤 것에 대해서 중요했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명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던 사안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유명하다 치면은 그냥 저명한 상표로서 우리가 인식을 했었는데 어떤 유명성이라는 그 법적 개념이 있을 때 어느 쪽에서는 이것을 보통 명칭어가 되었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고 어느 쪽에서는 이것을 저명 상표로 주장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뭐다? 바로 증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 때 동그라미 1, 2, 3, 4번 이게 핵심 증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였죠? 보톡스가 사전에 엘러간사의 상표명으로 등재된 점, 그러니까 상품명이 아니라 상표명이다라고 사전에 등재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경고장을 송부하고 이의신청하고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표에 대한 관리를 하였으며 세 번째는요, 뭐죠? 전문의약품의 특성상 해당 수요자층인 의사들은요, 해당 그 상표를 상품이 아니라 상표로서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신문에 광고를 하면서 해당 상표는 상품이 아니라 엘러간사의 상표임을 이제 광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네 가지가 핵심적으로 인정됐었던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 안 믿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실제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설문 1, 2, 3번 해가지고 갑이 을에게, 을이 갑에게 문제 출제했었고요. 이거는 이제 글리아티린 판례랑 같이 결합해서 출제를 했었는데 해당 보통 명칭어가 너무나 중요한 저는 이제 그 이슈라고 생각을 해서 실무상 콜라보에서도 이렇게 냈었습니다. 콜라보에서 내가지고 이렇게 서로 상대를 바꿔가면서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지 냈었는데 아무튼 간에 뭐 제가 적중을 했다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분석해보면요. 뭐 제 수업을 듣던 안 듣던 간에 여러분들 과거는 분석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과거를 분석해보면은 이렇게 갑의 입장에서 또는 을의 입장에서 한 번씩 복합적으로 사고를 하게끔 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58회 때는 저명상표가 나왔었던 것이고 그 저명상표의 동전의 양면처럼 뭐가 나온 거라고요? 보통 명칭어가 나온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59회가 아니라 최근 기출문제들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최근 기출문제들도요. 판례와 사례 적절하게 분배가 되고 있고 굳이 꼽자라면은 판례가 한 3 정도고 사례가 1, 3대 1 정도의 비율로 출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한 A는 2.5 대 1.5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실무형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우리가 진짜 심판이나 소송에서 갑의 대리인이 됐을 때나 을의 대리인이 됐을 때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복합적인 사고를 요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써봐야 된다는 것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올해 수석분도 마찬가지고 작년 수석부터 마찬가지고 써본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차 때 답안지를 많이 안 쓰셨다면요, 지금부터라도 답안지를 한번 많이 써보시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과거의 분석은 이렇게 끝났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 미래를 설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미래 설계는 어디서 기반하는 거예요? 과거를 분석하는 것에 기반해서 시작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은요, 판례와 사례를 둘 다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둘 다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판례에 기반한 사례 요거 문제들을 조금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실무형 문제 여러분들 대비하셔야 됩니다. 대비하셔야 되는데 실무형 문제라고 해서 의견서를 어떻게 쓸 건지 뭐 보정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갑이 뭐 을에게 어떤 청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올해 뭐가 또 중요합니까? 올해 일상표 1출원 제도 일상표 1출원 제도는 그대로죠. 출원 일체 원칙, 출원 일체 원칙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34조 1항 7호 34조 1항 7호의 극복 조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실무형 문제로서 좀 대비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이론이 대비가 되었다라면은 계속해서 써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미래의 설계는 이렇게 좀 키워드를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커리큘럼을 조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기본 강의입니다. 기본 강의인데 이제 제가 기본 강의에서 이미 개강을 했고 이제 온라인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제공이 되고 있는데 기본 강의의 특징은 2차 시험에 있어서 틀을 잡는 강의입니다. 틀을 잡는 강의고 제가 이제 그 몇 가지 키워드들을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2차 상표 기본 강의, 제 기본 강의의 이제 특징은 이제 맵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왜 맵을 활용하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기에 민소도 할 게 많고 특허도 할 게 많고 선택 과목도 할 게 많다라고 생각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제 합격할 때가 되면은 상표는 양이 적은 과목이다. 이 인식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 인식을 가져가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정리가 되셔야 되냐면은 어떠한 논점들이 입체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2차 시험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요 그래프를 하나 그려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2차 시험의 논점은 이렇게 있는데 1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평적으로 공부해서 딱 이 시점에 가서 시험을 보신 다음에 맞는 거 맞고 모르는 거 찍어가지고 어떻게든 커트라인을 넘으면은 우리가 붙는 시험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객관적인 시험입니다. 객관식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2차 시험은 주관식이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2차 시험에서 컷이 지금 의미가 있습니까?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내가 몇 개를 틀리면은 컷 몇 점에 걸린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컷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시험 여러분들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어때요? 시험 보신 다음에도 깜깜이죠. 내가 아무리 잘 썼다고 하더라도 점수를 어떻게 줄지를 잘 모르겠는 겁니다. 모르겠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한 논점 위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아예 못 쓰면은 당연히 붙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 논점들을 여러분께서 맵을 활용해서 이제 조금 양이 적은 과목이구나 라고 인식이 될 수 있게끔 강의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맵도 제공을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해입니다. 이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부터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걸 촬영하고 있는 게 11월입니다. 11월인데 지금부터 암기를 막 이제 열을 올려서 해야 된다? 저는 절대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암기를 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요 충분한 이해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암기가 뭐냐면요 그냥 외워지는 거예요. 그냥 외워지는 것은 어떨 때 그냥 외워지냐면은 이해를 수반한 암기가 될 때 그냥 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판례 문구가 있다면 그 판례 문구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이해하시고 어떠한 사실관계에서 이 판례 문구가 설치가 되었는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상표법에서 올해 어떤 중요한 논점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왜 중요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시는 과정을 겪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표법 기본 강의는요 암기를 강요하지 절대 않습니다. 그래서 8회 동안 진행되면서 상표법의 틀을 잡아드리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암기량을 감소시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월 달에 개강되는 강의인데 이건 통합 판례 강의입니다. 자, 통합 판례 강의인데 요거는 제가 조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통합 판례 강의예요. 통합 판례 강의. 그냥 판례 강의가 아니에요. 자, 왜 통합 판례 강의라고 이름을 지었냐면요. 이 강의의 특징은 2차 기출문제의 시그널을 찾는 강의예요. 시그널을.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판례형 문제가 주로 출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올해 천문각 판례라든지 데이터 팩토리 판례 중요하지 않다는 거 모르시는 분 계셨어요? 보톡스 판례 중요하지 않다는 거 모르시는 분 계셨어요? 네, 전부 다 중요했던 판례예요. 네, 전부 다 중요했던 판례인데 그 판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경우가 기출문제에서는 다반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판례가 나왔는지를 여러분께서 아시려면은 해당 문제에 대한 판례의 시그널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에서 문제에 삽입시킬 수밖에 없는 문구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사실관계라든지 또는 판시사항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의 시그널을 같이 찾아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통합판례 강의 책에는요. 정상상표법 판례 집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기출문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출문제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요거에 대한 풀이를 다 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제가 판례 강의를 4회를 했었는데 이 판례 강의만큼은 8회를 진행합니다. 통합 판례 강의예요. 그래서 기본 강의보다도 더욱더 좀 유용한 강의가 될 수 있게끔 제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당 판례 강의에서는 당연히 어떤 중요한 판례들에 대한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판례를 설명드릴 거고 이 사실관계에 대한 도식
도식화된 자료를 모두 배부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막 사실관계 이해 안 되시는 경우 있었잖아요. 뭐 갑이 이렇게 했고 을이 이렇게 했고 막 이렇게 되는 거, 그런 것들을 보기 쉽게끔 정리해서 다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떤 판례를 봤을 때 기출의 시그널을 찾는 연습을 시킬 거예요. 계속 시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판례를 봤을 때 또는 제 강의를 듣지 않아도 나중에 GS를 안 듣는다 하더라도 최근 판례가 갑자기 나왔어요. 막 4월달, 5월달에 최근 판례가 나왔단 말이에요. 내년에. 그랬을 때 만약에 이 판례가 문제로 나오면은 어떤 부분이 시그널이 돼서 기출문제가 출제가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당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 하는 힘을 여러분께 길러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변리사 2차 시험,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생도 아니고 누가 떠먹여주는 거 아닙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혼자 공부한 거 갖고 시험장 가서 잘 쓰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판례를 봤을 때 스스로 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스스로 하는 힘을 길러드리고자 하는 강의,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주는 강의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강의가 될 거고요. 정말 얘는 공을 많이 들이고 있으니까 이건 한번 좀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사례 강의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요 사례 강의는 오히려 판례 강의와 다르게 사회로 진행이 되고요. 사회로 진행이 되고 판례 강의에서 기출문제들을 다 풀어드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2차 기출문제를 예상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상이란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실무를 하면서 그리고 여러 자료들을 접하면서 제가 아무래도 이제 별로 5년 차이기도 하고 여러 자료들을 많이 접하니까 여러분들보다는 당연히 어떤 실무의 이슈라든지 학계의 이슈를 다 많이 알고 있겠죠. 심지어 지적재산권법으로 대학원 전공도 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올해 중요한 케이스들을 예상하는 거예요. 중요 케이스들을 예상하고요. 사회 동안 여러분께 제공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책 이름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요거는 길상표법 사례집, 예전에 그 책 이름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바뀔 수는 있는데 길상표법 사례집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답안지 틀이 이제 예전 길상표법 같은 경우에 답안지 틀이 조금 이제 어긋나는 면이 있어가지고 다 개정을 했습니다. 다 개정을 해서 지금 현행 답안지에 맞게끔 개정을 해서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해당 그 사례집을 푸시면서 내가 답안지가 잘 안 써졌다라면 답안지 틀을 잡을 수 있는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출을 예상하는 강의고요. 당연히 그것은 어떤 중요한 논점들이 예상이 되겠다. 그래서 사회 동안 압축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궁극적으로 제가 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 하는 힘을 키워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슈가 나왔을 때 또는 해당 이슈에 관한 판례가 나왔을 때 이 케이스 정말 중요하겠구나, 여기서 문제가 나오겠구나, 이것을 캐치할 수 있는 힘을 길러드리고자 하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더 중요하죠. 이거는 사실 기득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기득은 이제 실전 GS는 어차피 들으실 거니까 기초 GS인데 이것은 내년에 동차를 보실 분들, 그래서 기초 GS는 정말 죄송하지만 2회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10회로 진행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기초 GS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맨날 마지막에 보강하고 늦게 끝나고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양질의 강의를 제공해드리고자 여러분께 답안 작성법이라든지 답안지 멘토링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제공해드리고자 2회를 늘려서 10회로 했고,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께 자세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특히나 마지막에 있는 특유상표라든지 마드리드 정서 이런 것들 다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10회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2차 시험을 압축하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회라고 해도요, 동차분들, 이제 내년에 이걸 들으실 동차분들, 기득 이상이신 분들은 답안지를요 진짜 많이 쓰신 분들은 진짜 거의 뭐 10,000권을 썼을 겁니다. 10,000권 오반가요? 아무튼 간에 그만큼 많이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2차 시험 딱 처음 와가지고 내가 답안지를 처음 써보는데 10회로 끝난다? 답안지 10권 쓰고 내가 잘해줄 수 있다? 그것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도둑놈 심보이기 때문에 최대한 압축해서 이거를 거의 그래도 답안지 100번은 쓴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직접 제가 답안지 멘토링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초 GS는 어떤 게 압축이 되어 있는 거냐면은 기본 강의와 사례 강의와 그 다음에
그 판례 강의 요 세 가지가 다 압축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올해 어떤 것이 중요한지 그 비전을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라는 힘과 그 다음에 기초 GS 마지막 때쯤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가셔야죠. 동차에서 믿을 것은요, 근거 없는 자신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합격하는 게 또 동차이기 때문에 이 자신감을 길러드리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전 GS는요, 제가 또 가장 공을 많이 들이는 겁니다. 실전 GS랑 콜라보 GS, 키워드는 퍼포먼스입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요, 실전 GS랑 콜라보 GS 단계에서는요, 여러분이 성과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성과를 내시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 취미로 공부합니까? 돈 들어가면서?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전 GS를 들으면은 합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석분께서도 올해 뭐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사실 기득 이상이시고 어느 정도 동차 때 공부가 잘 되었다라고 치면요, 굳이 기본 강의, 판례 강의, 사례 강의 안 들어도 됩니다. 실전 GS부터 들어오셔도 돼요. 실전 GS는 그 해에 중요한 것을 제가 정말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를 해서 압축해놔가지고 32개의 문제를 풀어보게 시키는 것이고, 콜라보 같은 경우는 16문제지만요. 그렇게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는 이거 내년에도 저는 적중할 수 있다고 장담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중요한 거 낼 거니까. 예, 중요한 거를 안 내면은 그게 잘못된 시험이겠죠? 예, 그 업계에서 또는 학계에서 중요한 것을 제가 엄밀하게 선별해서 낼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2차 시험은, 제 수업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공부가 아니에요. 2차 시험은 스포츠입니다. 예, 스포츠입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라면은, 열심히 공부한 순으로 붙어야 된다라면 장수생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 자체는 스포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많은 것을 아는 것을요, 퍼포먼스로서 표현을 하고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는 의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스포츠 중에서도 저는 이제 뭐 격투기라든지 약간 전투를 치르는 약간 그런 스포츠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미국의 복싱 선수 타이슨 아시죠? 네, 그 타이슨이 한 말이 있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가서 쳐맞기 전까지는. 네, 그렇죠. 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만약에 안 써보고 GS를 안 듣잖아요? 내가 가서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동차분들 이번에 시험장 가서 보시면 아시잖아요. 정말 초조하고 내가 썼던 GS와도 상황이 다르고 좀 혼돈의 상태에서 답안지를 쓰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스파링, 네, 연습이 되게끔 실제 시험보다 약간 어려운 난이도로, 그렇다고 해서 안 중요한 짱돌 내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 오브 중요, 중요 오브 중요한 논점들을 출제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내년에 적중을 할 겁니다. 반드시 나오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해당 GS를 통해서 성취와 자신감을 가지게끔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GS에서 성적이 안 나온다? 그래도 이 실제 성취와 자신감은 어디서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만.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문제 3번 보고서 보통 명칭을 보고 어떤 기분 들었어요? 자신감이에요, 그게. 네, 내가 봤던 게 나왔다라는 자신감.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 파본 거, 저도 시험 봐봐서 알아요. 저 삼시로 붙었거든요. 삼시로 붙는데 어떤 해에는요, 딱 문제지를 이제 파본 검사를 하는데 네 문제가 다 내가 처음 보는 거야. 그러면은 자신감이 하락해요. 그러면 답안지 쓰는 속도도 느려지고 목차 짜는 것도 길어지고 뭔가 꼬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내가 딱 파본 검사를 하는데 적어도 세 문제가 아는 거다. 아, 이거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고 머릿속에서 그려진다. 그러면은 자신감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연습을 시키고 연습에서 적중을 하고 그 적중된 것을 기반으로 성취감과 자신감을 갖게끔 만드는 강의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요, 여러분들께는 확정된 미래가 있는 겁니다. 잘만 따라오신다면요, 적어도 상표에 있어서는요, 합격에 충분한 점수를 맞게끔 제가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격을 확정된 미래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성실하게 따라온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저는 내년에도 적중을 하고자 할 겁니다. 적중을 할 거고요.
그래서 높은 확률로 중요한 문제들과 안 중요한 문제들 잘 선별해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지금도 합격생하고 밥을 먹고 왔는데 저희는요 고등학교 시험 문제 푸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같은 직업을 공유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위가 지금은 수험생이고 제가 여기서 뭐 잘난 척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저도 잘난 게 하나 없고 여러분들도 붙으면은 저와 직업이 같아지는 동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합격 후에도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이제 서로 돕는 약간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강의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해당 강의를 진짜 그냥 어디 학원 가서 듣는 약간 그런 강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업계 선후배로서 이제 만나고자 하는 강의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필요 없는 군더더기는 확실하게 줄이고요.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께는 확률이 높은 합격 전략을 이제 제시하고자 이 영상을 이제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날씨도 추워지고 연말인데 이제 올해 붙으셨으면은 이 영상을 뭐 취미로 보고 있겠죠. 아니면 안 보고 있거나. 근데 이제 이 영상을 주의 깊게 보고 계시다라면은 내년에도 시험을 대비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이제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